5. 두 발로 서기. 영장류 중에서 인간으로 진화한 유인원들과 침팬지나 보노보로 진화한 동물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인간의 뇌 크기에서 차이를 찾는다. 인간의 뇌가 점점 커지면서 언어, 이성, 그리고 자기성찰과 같은 정신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을 호모사피엔스 즉 지적인 활동을 할 줄 아는 유인원이라고 불렀다. 인간의 커다란 뇌는 인간 진화의 모든 변화와 혁신들의 바탕이다. 그러나 최근의 이론은 이와 다르다. 인간이 두 발로 항상 걷게 된 신체적인 이유가 다른 변화를 이끈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부모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서 뒤뚱뒤뚱 걷는 모습을 볼 때가 아닐까? 어린아이가 처음엔 두 발과 두 무릎으로 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손에 잡히는 의자나 식탁, 식구나 강아지의 의지에 일어서려고 노력한다. 10개월이 지나면 아이는 서서히 부모의 손을 떠나 두 손을 들어 올려 두 다리로만 걷기를 시도한다. 거의 모든 인간은 특별한 노력 없이 두 발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모른다. 우리는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걷기까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소위 만물의 영장으로 등극하게 한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의 커다란 뇌에서 나오는 지적인 능력이나 정교한 말, 혹은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다른 동물들, 특히 유인원들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인가? 인간의 뇌와 다른 유인원의 뇌를 비교하면 인간의 언어 능력과 관련된 뇌는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인간의 뇌는 다른 온열 포유류의 뇌를 늘려놓았을 뿐이다. 원숭이들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초보적인 도구를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동작과 음성을 통해 초보적인 수준에서 소통한다. 아르디의 습관적인 이족 보행은 걷거나 달리는 행위를 두 다리로 하는 행위다. 이족 보행을 하는 동물은 거의 없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나무 위에서 생활하던 유인원들이 나무 높이 달린 과실을 따먹기 위해 종종 두 발로 일어나 허리를 펴고 두 발, 손을 뻗으면서 이족 보행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침팬지나 고릴라는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기 위해 두 뒷다리로 일어서는 경우처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때만 두 발로 일어선다. 8개의 다리를 가진 문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자신을 위장할 경우 두 발로 걷기도 한다. 문어는 다리 6개를 들어 머리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두 다리로 자신이 식물인 척하며 슬며시 도망간다. 사슴도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 뒷다리는 서서 지탱하고 앞다리로 먹을 것을 끌어당긴다. 침팬지도 손으로 물건을 들고 오기 위해 두 다리로 걷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습관적인 이족 보행은 오늘날 포유류 중에 인간과 캥거루가 유일하다. 아르디는 다른 유인원들처럼 나무 위에 살면서도 이족 보행을 했다.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두 발로 걷는 행위는 인간이 불을 발견해 사냥한 동물을 불에 구워 먹으면서 뇌의 용량이 커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두 발로 걷는 행위가 후에 등장하는 불의 발견이나 언어의 습득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발판인 것이다. 실제로 인류의 조상이 되는 유인원이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한 시기는 600만 년 전으로 불을 발견한 시기인 100만 년 전보다 500만 년이나 앞선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족 보행은 개나 말과 같이 사족 보행을 하는 다른 동물과 달리 숨을 고르기가 쉽다. 이족 보행을 했던 유인원들의 폐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숨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되자 그들은 입을 통해 말을 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 습관적 이족 보행이 뇌 발달보다 500만 년 앞서 이족 보행은 인간의 두 손에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자유롭게 된 두 손은 온갖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두뇌의 발달로 이어졌다. 급기야 인간은 자신을 닮은 피조물, 이족 보행 로봇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샵6. 왜 이족 보행을 하게 되었는가? 두 발로 걷는 현상 자체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이 우리의 조상들로 하여금 두 발로 서게 만들었을까? 네 발로 기어다니던 유인원들이 어떻게 걷고 오래 달리는 전문적인 마라톤 선수가 되었을까?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600만 년 전 지구는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다. 북극과 남극에서는 빙하가 불어나고 지중해 해수면이 낮아져 근접 대륙인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남부 유럽에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유인원들이 거주하던 밀림 지역은 점점 피폐해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인 나무 위에서 내려와 사바나 지역으로 이동했다. 사바나는 비가 올 때는 초목이 무성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는 나무와 풀이 말라 건조 기후를 이겨내는 관목들이 주로 자라는 황원이 되길 반복한다. 나무에서 내려와 황원에 정착한 유인원들은 이 족보행을 하면서 딜레마에 봉착했다. 몇몇 이족보행 유인원은 나무에서 내려와 땅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채소나 뿌리뿐만 아니라 다른 맹수들이 먹다 남긴 동물들의 사체와 물고기 등을 발견하게 되었다. 육식은 큰 뇌로 진화하기 위한 단백질, 지방, 그리고 칼로리와 같은 두뇌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 지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했다. 육식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지구를 정복하기 위한 인간으로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이 당시 유인원들에게 이족 보행이 뇌 크기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인간의 뇌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100만 년 전이다. 당시 유인원인 호모 에렉투스, 호모 이렉터스, 즉 직립원인, 이 불을 발견하고 사냥한 동물을 불에 익혀 먹기 시작하면서 뇌 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되었다. 이족 보행은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가는 길목의 가장 혁신적인 사건이었다. 걸은 만큼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진화한다. 걷기는 인류의 창조적 진화를 이끌어온 가장 혁명적인 매개체다. 걷기를 통해 인간의 사고는 더욱 깊어진다. 끝없이 진화하는 인류의 여정은 마치 정처 없이 길을 걷는 순례자를 닮았다. 아르디의 등장을 기후변화보다 사회적 변화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 고고학자 오원 러브조이는 아르디 수컷이 점점 특정한 암컷과 1대1 관계를 맺으며 음식을 모으고 나르는 일을 하면서 이족 보행이 서서히 가능해졌다고 설명한다. 수컷 아르디가 암컷에게 음식을 효과적으로 나르기 위해선 손이 자유로워야 하고 두 발로 걸어야 했다. 그런 음식을 제공받은 암컷은 새끼를 좀 더 집중해서 키울 수 있게 되고 앞다리가 자유로워야 자식을 안고 황혼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아르디의 또 다른 특징은 송곳니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든 점이다. 송곳니는 동물들에게 공격무기다. 이 특징은 후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인간의 중요한 문화의 발판이 됐다. 침팬지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이지만 현생 인류의 조상이 침팬지로부터 진화했다는 증거는 없다. 아르디 화석의 발견으로 침팬지와 인류의 조상이 서로 다른 진화의 과정을 겪었으며 현생 인류는 시원을 알 수 없는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게 정설로 굳어졌다. 7. 산책. 인류는 자신의 위치를 위대한 존재의 사슬반에서 찾지 않고 우주 안에서 찾기 시작했고 다윈이 말한 단절고리를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를 통해 확인했다. 화이트도 아르디를 발견한 후 기존의 계통 분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인류의 조상을 찾으려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아르디피테쿠스라는 애매하지만 중요한 속을 만들어내 인류의 시원을 새롭게 밝혔다. 화이트는 현생 인류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를 습관적 이족 보행으로 본 것이다. 19세기 미국의 자연주의자이자 철학자이며 월든 호수우아의 시민불복종 같은 글을 써 20세기 미국의 정신적인 기틀을 마련한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일생을 전문적으로 걸었던 사람이다. 동시대 미국 사상가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소로는 걸은 만큼 글을 썼다. 집안에만 있었다면 글을 전혀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가 1862년 결핵으로 사망한 후 미국 월간지 아틀란틱 등 당시까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글 걷기를 서로를 추념하며 1862년 6월호에 실었다. 이 글에서 서로는 자신의 삶에서 걷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고 말한다. 걷는 행위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사운터, 손터, 번역하자면 산보, 다 사운터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로는 이 단어의 어원을 라사인트 테레, 라세인트 테이러, 즉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 혹은 프랑스어 표현 상테레, 센즈 테이러, 즉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에서 찾았다. 산속에 있는 물줄기가 바다로 가는 최소의 거리를 찾아 헤매듯이 산책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거침없이 찾아 헤매는 사람이다. 우리가 두 발로 걷는 이 행위가 순례자의 발걸음처럼 거룩하지 않은가?